2020년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나다에 상륙한 이후 지금까지 캐나다인 170만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또 지난해 가을부터 올 초까지 2차례 강타한 데 이어 올 3월과 5월 초까지는 전염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최악에 직면했습니다. 때문에 온타리오와 전국 곳곳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후 진정되며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올 여름부터 다시 번져 지난달까지 이어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주범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끌어올린 덕분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8,805명이 코로나로 희생됐는데 특히 백신 개발 이전인 1, 2차에서 많은 희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차와 4차 때는 백신 덕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8.4%, 2차는 83.5%입니다. 온주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약간 더 높고 알버타주는 누나붓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3.1%로 미국 56.7%, 한국 70.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신규 환자가 줄면서 어제부터 온주와 BC주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더 자유로워지며 기대가 크지만 캐나다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한 영국과 싱가포르, 덴마크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걱정도 많습니다.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에 코로나19와 일상의 공존이 가능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데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에서 예외됩니다. 어제 오후 미국이 발표한 백신 접종 의무화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는 예외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 중 2세 이상은 항공기 탑승 24시간 안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이외에 교차 접종도 백신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미 당국은 항공사가 모든 승객의 미국 내 연락처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고 백신 접종 기록과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에 일부 예외 조항이 추가되고 외국 정부 공무원과 직계가족 등도 예외됩니다. 그간 코로나가 심각한 유럽과 아프리카 등 국가별로 규제되던 여행 규제가 개인별 백신 접종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캐나다가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는 시범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탈북민을 수용하는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지만 민간 후원 프로그램으로는 최초입니다. 탈북민 인권단체인 한보이스가 지난 8년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결실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보이스의 션정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와 함께 만든 이 프로그램은 향후 2년 안에 태국 내 탈북자 5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를 북한이나 중국에 돌려보내지 않는 태국은 탈북자의 주요 경유국으로 성차별적 폭력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과 자녀들이 우선 신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정 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구금이나 송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세계가 탈북자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보이스에 따르면 캐나다에 재정착하는 이들은 1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동안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25만 모아야 한다고 한보이스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 채택 이후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한국 정착 후 캐나다와 서유럽, 호주로 이주했으며
캐나다 난민 시스템엔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감소하며 3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1일 환자는 269명으로 8월 5일 이후 80여일 만에 최저순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토론토와 필 지역이 30명대로 줄었고 윈저 에섹스와 나이아가라는 20명대, 6지역에선 13명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233명 중 138명이 중증 환자로 사스카추안주에서 이송된 9명이 포함됐으며 향후 14명이 더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헬스장 인원 제한이 풀린 가운데 한 헬스장에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밀턴에 있는 린앤핏 엘리트 헬스장으로 첫 확진자 이후 일주일도 안 돼 직원 7명과 회원 5명이 감염됐습니다. 당국 조사에서 이 헬스장은 실내 인원 제한과 방역 규제를 위반해 2건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어제 476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앞선 주말 이틀 동안에는 1,142명이 늘었으며 어제까지 사흘 동안 20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지역 699명, 북부 289명, 인테리어 254명, 밴쿠버 190명 등입니다. 현재 입원 환자 366명 중 위중증 환자는 149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놀스 밴쿠버에 위치한 유명 사설 요양원인 아미카 빌리지에서는 거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슬라이스 버섯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칼틴 머쉬룸 농장에서 생산된 메트로 브랜드 227g들이 제품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주로 판매됐으나 전국에서 팔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1년 10월 25일이 유효기간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와 메스꺼움 이외에 발열과 근육통, 심한 두통과 목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추진하는 한인 가을 축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스키와 골프 중고용품, 막걸리, 나이아가라 와인, 안동 소주 이외에 떡볶이와 오뎅탕, 빈대떡과 과일,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어린이 한복과 장난감, 중고 의류 등 각종 물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한글학교 협의회가 한국어 교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작은빛 자선회는 빵과 쿠키, 소시지 등을 증정하며 이외 재정과 부동산과 관련해 재외선거와 범죄 예방 홍보 부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축제 현장에선 한국 무용과 밴드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을 볼 수 있고 라플 티켓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밥솥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비가 오더라도 천막과 한인회관 강당으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한다며 소규모 물품 교환이나 판매를 원하는 한인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온주 정부는 재택근무 이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장과 삶의 균형을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2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직장인이 연봉을 높여 동종업계로 이직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한 근로계약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 법안이 업종에 따라 적용이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초과근무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해 주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로 다가온 할로윈 데이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제에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로윈데이엔 유령이나 해골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으러 집집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백신 접종 덕분에 축제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늘어나는 데 반해 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줄 가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인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할로윈데이 안전수칙과 관련해 앞서 온주 정부는 할로윈 가면이 마스크 대용은 아니라며 숨쉬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창의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줄 것을 조언하고 사탕 전달은 야외에서 짧게, 현관 앞에선 타인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며 자녀가 이날 조금이라도 아프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